강직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서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저는 동네 약사잖아요.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명예약학 박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또 명예박사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명예박사는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사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실무에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 필적할 만한 공로를 세워서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주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실제 외국에서는요, 이 명예 박사를 훨씬 더 높여준대요. 제가 그런 큰 명예를 받았어요. 제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재작년에 저한테 명예 박사 학위를 줬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또 정직하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 제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건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약국에서 손님들한테 얻은 거고요. 실무 지식이에요. 근데 또 이 실무 지식이 더 또 유용하게 작용할 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많이 신기하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참 신기하고. 근데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제가 동네 약사일 뿐인데, 지금도 규모는 뭐, 이렇게 거의 기업적인 규모로 커졌지만, 제가 그렇죠. 그렇죠. 박사도 명예박사일 뿐인데, 저한테 그 불치병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정말 불치병. 불치병. 근데 그 불치병인 게 또 이렇게 치료가 되는 일이 저희한테는 또 다반사로 이렇게 경험하는 일이라 가지고 저희도 또 같이 저희 약국 직원들도 있다 보면 좀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런 불치병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분명히 불치병이 맞는 거고 어디 가도 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불치병이 한두 가지인가요? 정말 많죠. 사실은 오래된 당뇨병도 그 합병증 그렇게 심해진 거 낫게 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 당뇨 합병증 낫는 방법 없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것도 병원에서 쓰는 약도 전혀 치료제가 아니고 그냥 요행이 좀 증상이 덜해져서 어떻게 좀 수월하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사실 항암제라는 것도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암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서 항암을 할 때 쓰는 말이 5년 생존율이거든요. 치료율이라는 말을 안 써요. 5년 생존율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남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참 서글프죠. 근데 제가 그런 불치병을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도 되나? 그런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염증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런 거 있죠. 퇴행성 관절은 이제 퇴행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어서 관절이 많이 무리를 받고 소모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붓고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모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류마티스 검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사실 불치병에 해당이 되고요. 요행이 어떻게 하다가 나았다라는 사람이 있기는 해도 병원에서 사실 주는 약이 치료제는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에 가거나 미국에 어디 가거나 독일에 어디 가면 그게 치료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약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약사가 약은 알잖아요. 그래서 딱히 사실 치료법은 없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저는 이런 거를 제가 저희 약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본래 없었고 제가
관절염은 좀 애를 써봤던 것 같아요. 영양요법으로 좀 치료를 해볼까 했지만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답이 없었고 강직성 척추염 이런 거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사실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 약국에서 이게 그냥 저는 약만 줬는데 약도 아니죠. 병원 약도 아니고 제가 만든 그 한방 약이잖아요. 이게 한약에는 들어가지 않고 일반 의약품에 들어가는 거. 제가 생기산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약.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면서 그 약사님 그거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생기산을 줬을 때 그분들이 원해서 드셨어요. 네, 그거 먹었을 때 그게 기적이죠.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은 병원에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나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생기산을 먹으면서 관리는 병원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그 증상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 질병의 원인이 뭔가, 병리학 책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의 원인이 뭔가 혈관 혈액이더라고요. 근데 또 디스크 같은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근육이에요. 이게 디스크는 정말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허리 근육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사람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고 누워있고 이러면 이 허리를 지탱해주는 이 정교한 근육이 다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무리를 받는 근육만 계속 무리를 받고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서 그 척추의 그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탈출되는 거잖아요. 삐져나오잖아요. 이게 심하면 어떤 사람은 터지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해요. 이게 터진 사람들도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병원에서 칼을 대고 수술을 하면 정말 영원히 그 부분이 장애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런 말하기 좀 주제 넘은 생각도 들지만, 제가 또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시행되고 있는 척추 수술의 한 80%, 90%는 하지 말아야 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열에 하나, 많아야 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손을 대면 안 되는 수술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관을 좋게 해야 되는데 혈관을 좋게 하는 방법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제가 체력장, 학력고사 체력장 세대인데요. 그때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체육을 못 해가지고 그거 남들이 다 맞는 그 20점 만점을 저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윗몸 일으키기를 집에서 매일 연습을 했어요.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정말 하나도 못했거든요.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매일 한 20분 정도를 집에서 입을 펴놓고 연습을 했더니요. 제가 우리 반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제일 잘하는 애가 됐어요. 제가 1분에 60개를 넘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윗몸 일으키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때도 제가 몰랐던 거 지금 알게 된 거 뭐냐면 근육은 전 정말 제가 타고난 근육이 없는 사람인데요. 운동을 정말 못해요.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부위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쓰면 그냥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 높이뛰기 선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근육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디스크 있다고 운동하면 안 된다고 아시는데요. 그거 여러분 그릇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버리셔야지 디스크에서 탈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플랭크 하세요. 플랭크 동작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는데 플랭크 동작이요. 5초만 하셔도 돼요. 5초 하고 다시 엎드려져서 다시 5초 유지하고 다시 엎드리고 이런 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5초가 10초 되고요. 10초가 20초 되고 1분 되고 이게 3분, 5분 돼 버려요.
이상하게 이게 점점 늘어요. 저희 윗몸 일으키기가 점점 늘었던 것처럼 안 하면 아주 완전히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그런 신비한 게 있는데요. 위장이 나쁘다고 매일 사람이 죽만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잖아요. 그 사람 위장은 정말로 병든 위장으로 끝나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장을 오히려 약간 자극해 주는 거죠. 너무 심하게 자극하면 큰일 나겠죠. 예를 들면 비타민C를 한 알씩 먹는 거 있죠. 비타민C를 한 알 먹으면 사람들이 그 위가 빵꾸 날 줄 아시는데요. 그거 정말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위액이 비타민C의 몇 배의 산이에요. 그 산이 나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산이 나올 때 나오는 위장이기 때문에 위벽은 보호인자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위산을 지나치게 차단해버리는 약을 쓰면요. 보호인자도 안 나와서 그 위는 완전 늘어진 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약하다고 안 쓰게 되면 진짜로 그 사람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휠체어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플랭크 같은 동작을 3초든 5초든 계속 해보잖아요. 하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 허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 허리에 근육이 살아나서 추간판 그런 거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왔던 추간판이 제자리로 들어가요. 또 이럴 때 중요한 게 반드시 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디스크가 심한 사람들은 잘 걷지도 못하는데요. 짧게 걸으시면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10분이 나중에 15분 되고 20분 되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했다고 더 그 허리를 안 쓰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강직성 척추염이나 척추협착증이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류마티스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혈액과 혈관 질환이에요. 놀랍게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게 혈관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혈관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혈관 문제래요. 혈관 문제.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는 방편은요. 이게 그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 자기 무릎을 손으로 꼭꼭 눌러봐가지고 정말 자지러지게 아픈 부위가 있대요. 그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하라 하더라고요. 자극을 아파도 너무 심하게 아프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을 뭐 볼펜 이런 거 이렇게 심 빼고요. 이렇게 약간 뾰족하잖아요. 이런 걸로 고기를 꼭꼭 눌러주는 거죠. 또 손으로도 눌러주고 그러면 그 부분이 풀리면서요. 재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그 방법을 얘기해주면 환자들이 떠난대요. 두 부류가 있는데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더러 가서 이거 눌러서 치료하라 했다고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서 치료돼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참 돈은 많이 못 버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척추협착증, 강직성 척추염, 이 관절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관 혈액 질환인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벌써 한 10년 더 전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생기산이 나온 지 한 6, 7년 됐잖아요. 그때 생기산을 쓰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맞았구나. 정말 맞았구나. 세상에 이게 생기산이 협심증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약이 정말 특별하구나 해서 계속해서 제가 개발하고 보충해가지고 지금의 생기산이 나온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혈관에 작용하는, 혈액을 좋게 하는 약이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피떡이 엄청 많은 사람들 제 생기산 먹으면 그 사혈해 주던 분이 놀래서 쫓아오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의 피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사혈해 주시던 분이 저희 생기산 고객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사혈해 주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고객이 피가 너무 좋아져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생기산이라는 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약 나도 먹어야 되겠다고 오셨다고 하는 분을 제가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분만 한 5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피를 좋게 하고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인데, 이거를 썼을 때 강직성 척추염 이게요, 강직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이게요, 제가 환자들한테 들었더니 이게 이렇게
군대 면제되는 사유래요, 이게. 요 질병이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의과사 제대가 된다 그랬나? 하여튼 군대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한, 너무너무 통증이 심각하고, 하여튼, 그리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저는 한 20대 청년, 30대, 40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질병을 꽤 많이 봤었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 근데 아플 필요 없어요. 그냥 생기산 먹으면 나아요.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런 분들은 생기산에다가 또 제가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생기산 같이 추가해가지고 쓰면 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이게 염이잖아요. 척추염, 척추협착증도 이게 결국 염증에 해당되는 거고, 관절염, 염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생기산을 쓰면서 거기다가 소생기산이라는 거를 더 추가해요. 이 소생기산이 생기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을 더 추가하고 싶어서 제가 따로 소생기산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생기산을 기본으로 먹는 사람이 소생기산을 추가해서 써요. 처음에는 이제 생기산만 먹다가 나중에 소생기산을 하루에 한 포나 두 포 정도씩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 이런 염증이 빨리 낫더라고요. 그 낫는 원리는 혈관과 혈액이더라는 거. 하여튼 오늘 제가 이게 불치병 중에 강직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제가 어디서 인증받은 그런 공식 기관에서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저에게 오는 환자들, 그분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라서 알려드리고요. 또 생기산이 가끔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약이 차가운 약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몸에는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오해고요. 생기산은 차가운 약 아니고, 그냥 제가 성분 몇 가지 공개해 놓은 거는 성질상 차갑지만 그 약이 들어간 것만은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뜨거운 약재가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 이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 몸을 이렇게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들한테 썼을 때는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기산이 차가운 약이 아니다라는 것에 이제 확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 생기산은 차가운 약이라서 맞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디서 팔체질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기는 팔체질에서 비타민 B나 C나 이런 게 절대로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B랑 C가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체질도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체질보다는 병증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기산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끔 간 수치가 오르고 황달이 오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생기산 때문에 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입원시켜 놓고 이것만 먹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은 스스로 지키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생기산을 먹고 더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다, 울렁거린다, 이런 증상이 그냥 한 3일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고, 울렁거리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계속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제가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 가서 피검사 받아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간 수치에서 수치 높으면 바로 생기산 중단하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또 이 말씀을 꼭 제가 덧붙여요. 정말로 간이 치명적으로 나쁘고 황달이 치명적으로 심한 사람은 생기산을 쓰면 간 수치 떨어지고 황달이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분의 체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